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JS 원장 이승훈입니다. 날이 좀 더웠는데 그래도 오늘 다행히 조금은 날이 풀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좀 오늘 제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딱딱한 분위기보다 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오늘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회하면서 처음으로 문화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발표를 잘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끝났으니까 상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맞추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희 학원에서 일단 대학교를 어디 갔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여기 알파가 있는데 일단 부드럽게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알파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학생들, 학부모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알파. 너무 쉬운 질문이 있어요. 처음에 그냥 쉽게. 네. 이상이다. 이상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따라 드릴게요. 플러스 알파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보통 대학 6개월을 정리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다닌 학생들까지만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2, 고3 때가 지났는데 또 이 아이들 이름을 쓴다는 것도 좀 저랑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한테 개별적으로 다 허락을 받고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무조건 써놓은 걸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친구들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남정훈이라고 저 뒤에 오늘 질문 받을 친구가 여기 있고요. 네, 와보고 주시는 분 친구. 그리고 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상이라고. 그리고 이제 저 두 친구가 있는데, 이 김수현이라는 친구가 오늘 독서고 졸업생이고, 이 친구가 독서고 쪽 위주로 좀 질문을 많이 받을 기회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실 중3 때 출발함이 나서 맨날 댄스 동아리 춤만 추고 다니고 공부 안 하고 영어도 끊고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가 댄스팅을 시작하면서부터 공부에 의욕을 느끼면서 독서고에서 3년 내내 전교 1등 한 친구입니다. 일단 영어가요. 그래서 영어를 탁월하게 좀 나중에 잘해서 좀 성공한 케이스인데, 일단 중대와 이렇게 많은 학교를 여러 개 붙였는데 여기 간호학과를 간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내용부터 보죠. 제가 오늘 그래서 조금 원래 진행을 1시간 30분 하려고 했는데 1시간 10분 정도로만 좀 끝내보려고 좀 최대한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시간 구애 없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고. 추우세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학생 중에 이렇게 신명을 원래 좀 지워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허락을 해줘서 일단 써놓고요. 일단 박다희라는 학생이 있고 허승민이라는 학생이 있고 이치민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원래 전에는 이치민이라는 학생이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쓴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냥 그대로 쓴 거를 제가 갖다 붙인 거고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JS에 해놨다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이고 본인이 까먹은 것 같아요. 중3 때 저한테 배웠거든요. 중3, 고1 때를. 근데 이 친구를 제가 기억하기에 똘똘한 아이긴 한데 중3 때 공부를 좀 안 해서 중3 때 제 기억에 그냥 상위권에서 약간 아래 정도에 있었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이를 갈고 공부를 해서 문과에서 전교 1등을 두면서 연대를 간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작년에 질문을 받은 친구고, 그 다음에 허승민 이 친구도 고1 1학기 때 4등을 받았었는데, 좀 아이들이 보면 그런 불굴의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더니 2학기 때부터 성적이 극상으로 올라가서 거의 이 친구도 전교권으로 가다가 약대를 이렇게 간 친구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친구들이 있기 전에 저희 선생님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이원영 선생님이 계시고, 이원영 선생님은 일단 와보고 수업을 열면 다 마감되는 선생님입니다. 항상 저희가 와보고가 정원을 22명씩 갔는데 22명이 바로 마감을 치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세 선생님 계시는데,
이 선생님은 제가 볼 때 학원에서 정말 사랑하는, 관리도 너무 잘하고 학생들 관리, 학부모 관리, 성적 관리 다 쫓아다니면서 하시는 선생님이고 좀 빠르세요, 업무 처리가. 그래서 학원에서 되게 사랑하는 선생님이고, 노재현 선생님은 일단 스타 강사 시빙에 나와서 본선까지 진출하신 분일 정도로 실력이 되게 좋으시고, 그래서 일단 외모도 너무 출중하시고, 네, 훌륭하신데, 이제 이 선생님들 세 분의 특징이 저희 학원에만 매여 있으면 좋은데, 원래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은 다른 학원들도 많이 경험해서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래야지 본인들의 좀 그런 게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세 분이 저희 학원에 일단은 좀 더 메인도 있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학원 이틀, 또 저희 학원 3사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시고, 이 김사 선생님은 일단 굉장히 목청이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고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극아이십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나가자마자 저는 말도 안 하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조용하신 분, 학원 안에서는 엄청 시끄러우시고 좀 재밌으신 분이고, 일단 노재현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국어 선생님이신데, 원래는 독서고 와보고 하시다가 지금 이제 와보고만 전담으로 지금 맡아서 하시는 선생님이시고요. 신용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가 메인이 아닌 선생님인데, 제가 항상 그래도 저희 인연이 있어가지고서 꼭 이틀은 나와주세요. 근데 제가 볼 때 뭐 다른 선생님들을 깎아내려 버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 에어컨이 꺼졌습니다. 일단은 와보고 1등급을 60%를 마시거든요. 60%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명이 들으면 6명이 일단 1등급을 합니다. 네, 이게 수치가 지금 제가 종합으로 바뀐 지가 3년이 됐는데, 이 3년 동안 이 수치가 나온다는 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과학 선생님은 일단은 학생들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매우 무섭습니다. 중학생한테는 매우 부드럽고 고등학생한테는 매우 무섭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와보고 2학년 13명의 학생들이 있는 반을 하루 만에 깨신 분입니다. 너희들하고 수업 안 하겠다. 숙제를 너무 안 하면 너희들하고 같이 수업을 못 하겠다 해서 깨질 정도로 좀 강단이 있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손을 못 대는 좀 무서운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현욱 선생님은 저랑 어떻게 보면 좀 인연이 되게 오래된 분인데, 뭐 독서에서도 뵙고 대치동에서도 뵙고 하면서 제가 선거출을 하면서 계속 같이 일하자 하시다가 이 선생님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종합으로 바꾼 거예요. 3년 전에. 원래 이제 영어로만 제가 메인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합류하시면서부터 제가 좀 그러면 해볼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양미철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8번 중에 제가 제일 오래된,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와보고 다녔는데 제 제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어머님이 좀 반대를 하셨는데 저희 학원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어머니께서는 어떤 대기업을 가길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또 학원 쪽에 관심이 있다 해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합류하게 돼서 일을 시작한 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고교 선택 전략. 원래 고교 선택 전략을 제가 좀 하반기에 하는데, 하반기에 하니까 좀 늦더라고요. 이미부터 학교들을 그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듣는 것보다 조금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반기는 조금 프로그램을 바꿔서 이번에 설명이라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험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와보고와 독서고가 어떤 입결 상태로 가는지, 그 다음에 시험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내 아이가 어떤 학교에서 맞을지를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남들보다 좀 앞선 전략을 시작을 할지,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 실제 여기 출신들 학생들에게 궁금하시고 질문하시고, 또 저희가 여름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여름 특강과 생태행 같은 거에 관심 있으시면은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고교 선택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는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밤에 9시에 리허설을 처음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희끼리 할 때는 너무 재밌게 했는데, 학부모들이 계시고 되게 긴장을 많이 합니다. 긴장을 많이 해서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여기에 붙어 있고, 제가 이제 부록으로 여기에 붙여놓은 게 있는데, 이 부록 안에 좀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 저희 2회 설명회에서 좀 다루긴 할 건데, 1회 설명회에서는 여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뺀 상태고요. 근데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 와보고하고 덕후톡에서 이렇게 좀 몇 점대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갈 수 있을지가 어느 정도 좀 아웃라인이 그려지는, 예를 들면 이제 종합전형도 있고 교과도 있고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 아이가 농어촌에 된다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에 완성해놨으니까 어느 정도 현실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아직 중3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부록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고교 같은 경우는 다 아는 사실인데 192화 점을 받고 고육수 과목 선택을 하고 출석률이 93%이고 집필 40점 이상이 나는데, 이걸 가지고 사실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은 안 계실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크게 바뀌는 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 겁니다. 이게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약간의 입시 상황에서 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혼란이 대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5등급제인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고, 그거에 대한 발표 자료가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다음에 질문할 내용인데, 4시가 수능으로 나뉜다, 이건 당연히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성적 외에 가장 중요한 게 뭘지를 맞추시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적 외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세트 맞아요. 생기부입니다. 네. 생기부를 잘 쓰는 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생기부를 주중에 보니까 나중에 쉽게 생기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갈수록 학종이 더 많이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부록에 좀 자세하게 써 있는데, 정시를 30%로 줄인다, 40%에서 30%로 줄이고, 그리고 또 정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시도 같이 어느 정도 봐주고 생기부도 같이 봅니다, 이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 정시도 없고 100% 수시도 없는 이 상황이 28년 뒤부터 바뀌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림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셔야 되고, 이유가 단순한 게 5등급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힘들고 많이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수행평가를 저희 학원에서 도와주지 않았는데, 올해 학생들은 제가 수행평가를 요청하면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녁 12시고 1시고 2시고 새벽 2시도 연락이 옵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제발 12시 전에 보내면 안 되냐고 카톡 답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1시에 보내서 실제 내일까지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는데, 사실 이해를 하거든요. 너무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 수행평가를 가지고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안쓰럽기 때문에 사실 1학년 2학기 때까지는 좀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게 생기부 자체도 그렇고, 수행평가도 어차피 생기부로 바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이 상위권 대신을 잘 받고 이런 걸 잘 정리하려면 진로 결성에 맞는 과목 선택과 이렇게 성취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대학에 하기 때문에 이걸 잘 맞춰서 연결을 시켜야 되고, 과목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과목이 제대되지 않았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찾든 어디서 찾든 찾아서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 과목일수록 영양경영이 무엇이냐면, 내 아이가 예를 들면 물리를 했다 그러면은 물리와 연관된, 다시 A에서 A4로 넘어가고 A2로 넘어가고 해서 역학과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경영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뭐 할지 정한 건 아닌데 네, 그냥 어쨌든 아이들 시험 끝나고 해서 상품권을 끌고 싶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경영 쪽을 전공하고 싶다. 경영계열 어떤 쪽을 심화로 가면 좋을까요? 수학. 누구죠? 경영수학 맞습니다. 네. 하나 더 말해야 됩니다. 경영수학과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확률 같은 게 확률 같은 게 아주 수학적으로만 그것도 좋고 또 금융과 경제 이런 과목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런 쪽으로 좀 빠져서 공부해도 좋고 실제로 올해 들어서부터는 아이들이 지금부터 물어보기 시작했죠. 다음에 무슨 과목 선택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3 이 시기 때부터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고1 끝날 때까지 제가 모두 집중을 다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중2 때까지는 아이들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터치를 안 하는 편인데 중3 이 시기 때부터는 제가 터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쫓아다니면서 왜 공부 안 해? 왜 이거 안 해? 왜 저거 안 해? 성적표 다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실제 고1 학생들의 성적표는 제가 다 받아봅니다. 그래서 종합교에서 교육 짜주 관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 전략 5단계가 있다면 일단 내신 5등급 전환 그래서 1등급 선수해야 된다. 1등급에 함께하는 학생들 사실 와보고를 가는 학생들은 그렇게 막 1등급, 2등급 이걸 크게 고민할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5등급제가 바뀌면서부터 이거를 등급으로 나눈 것보다 학교 자체에서 대부분 이렇게 원점수와 과목 평균과 수강자 수 이렇게 따져서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내가 2점대 초반이다 해도 등수가 좀 높아 있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전과 또 다른 게 이전에 등급으로 완전 나눴다면 지금 이렇게 나누지 않다라는 거. 2등급에서도 내가 상위에 있다. 그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치고있죠. 그다음에 이수 설계도는 성적표, 전공, 적합성 설계. 참 말이 어려운데 이 뜻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대로 지분으로 하겠습니다. 밑에 다 힌트가 있는데. 네. 학생들이 맞추면 좋겠는데. 선유는 안 왔나요? 네? 고민이랑 어떤? 봐줘야 돼. 이 이수 설계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떻게 이수해서 이 아이가 단계적으로 갈 건지 아까 말한 대로 A를 했으면 A-, A-1, A-2 이런 식으로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이게 성적표에 이 전공과 어떻게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걸 이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도전적인 과목 이제 아시다시피 수능 자체가 뭐 미적도 빠지고 뭐 공통으로만 시험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택해서 이 아이가 관심을 서 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산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심화적으로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열지 않는다는 온라인 학교라도 활용해서 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생기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생기부 시기에서 이 합격의 나침반 사실 이건 오늘 아이들이 좀 쏘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하나로 쏘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대상으로 어떤 행위라고 어떤 직업을 할지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보통 고2 한 이때쯤 돼야 이제 그때 뭘 쓰기 시작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학기별로 세트를 들어요. 1학기 끝나면 세트 기록, 그 다음에 2학기 끝나면 세트 기록 이런 식으로 간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생기부를 집중으로 보겠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학종과 교과의 범위가 거의 3배에서 5배를 보기 때문에 훨씬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커트도 교과 점수 커트를 상당히 높게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생기부로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시는 시기가 왔다. 예전에 생기부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정말 더 중요해진 시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과학전에 대한 얘기 끝났고요. 아이들 주스마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와보고와 독서고의 학교를 좀 비교해보고 내가 어디를 갈지, 내 아이가 어디를 갈지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좀 오늘 와보고에 좀 치중해서 많이 좀 써놓은 편이고요. 독서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뭐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보고는 다 아시다시피 자유로운 국민고에 이렇게 디지털 되어 있고, 독서고는 일반고 나눠져 있고, 여기 중요한 게 사양기 진학률 97.58%고 범위 6이라고 되어 있는데 97.58%가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친구들은
4년제 대학교 아니면 잘 안 간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똑똑한데 여기를 왜 가?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에서 유리가 어딜까요? 보통 다 유리하면 양소로 생각하는데, 평내고가 4년제 진학은 제일 높더라고요. 네. 다시 말하지만, 뭐 4년제라고 해서 뭐 인서울도 아니고 저기 어디 지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다음에 중요한 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좀 중요한 게, 입학생이 대충 250명, 350명이라고 보시고, 다음을 보셔야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트가 있는데, 커트라인이, 이걸 좀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커트라인당 4점 차이가 약 50등의 간격으로 저희가 대충 산출이 되거든요. 점수가 정규에서. 그러면은 193점이었고, 199점이었고, 198점인데, 이때 독소가 171점인데, 지금 2024년도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지금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 작년 친구들이 점수가 2점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독소고에서는 굉장히 간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3학년과 2학년의 실력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실력 차이가. 그리고 지금은 이번에 들어온 친구들은 또 3학년보다는 좀 못하는데, 그것도 작년에 보다 그래도 좀 잘합니다. 이 점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나보고는 외국인들이 거의 다 이 점수대로 가고 있거든요. 199, 198.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195, 186. 그러면 좀 뒤쳐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186점이 186점이 아니고 원래는 192점인데 실제로 이번에 3명의 학생이 입학 서류를 넣었는데 학교에서 교원 선생님이 심성이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착하시다 해야 되나? 좀 못해요 이걸. 그래서 서류를 빼라고 해야 되는데 이 세 학생의 서류를 빼라고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학생 중에 이제 한 명이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있고 그리고 2명은 다른 친구들인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받다 보니까 이 커트가 낮아진 거지 지역에도 약 192, 193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든 사이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보다 50등 이상 차이가 간격이 있는데 그게 커버가 되는 게 바로 농어촌입니다. 농어촌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점수가 그만큼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조금 점수가 떨어진다 해서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와보고에서 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점대 초까지만 가도 저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입 실적인데 와보고와 독서고 이렇게 뭐 12명, 14명, 뭐 스카이는 서울대 13명, 연대 15명, 고려대 33명, 뭐 서울대 7, 8, 13 이렇게 보면 막 큰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전교생 수에 비례해서 퍼센트를 써놨고요. 옆에다가 퍼센트를 써놓으면 좀 확 눈에 띄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밑에 써놓은 게 사실 40%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기율을 독서 부자 35%만 잡았고요. 그래서 전교 83등까지인데 실제로는 75등 정도 가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교 75등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서성한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고 뭐고 다 빼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보고와 독서고 올해 대입 실적인데 올해는 와보고도 메디칼이 좀 떨어지고 독서고가 작년에 재작년에 10명인데 올해 좀 4명은 확 떨어졌죠. 4%, 1%. 그다음에 스카이는 거의 30%대. 이건 이제 제주는 다 포함입니다. 여기 써있는 비율은요. 그다음에 10%대. 그다음에 과교원 이렇게 돼 있고 서성한, 그다음에 중경외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걸 비교한 표가 다음에 보시면 쭉 있고 대체로 올해 실적이 와보고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고는 거의 좀 비슷하게 올해 대입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보고가 이제 다시 이렇게 지지연되면서 점점 상향되는 실력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 시험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학교 시험이 나오는지 일단은 와보고 영어
이번 중간고사인데 기말고사는 이번 주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다 만들어놨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기입을 못해서 제가 따로 톡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1등급 컷이 79점, 평균 54점 이렇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질문 길이가 엄청나게 길기도 하고 그리고 뭐 원문에서 그대로 시험에 나오면 좋겠지만 많은 변형도 이루어지고 뭐 단어를 일단 많이 바꾸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어휘력에서나 또 만약에 이렇게 많은 변형에서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과 작년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어휘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한다 치면 일단 어휘력을 잡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어휘가 떨어지고 나서 이 아이가 뭘 읽는다? 글을 익히는데 실수와 자기수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지금부터 이 학생들이 와 있으니까 어휘력에 집중을 해서 어휘책을 살면은 대부분 다 영어 한글만 보는데 글을 공부하는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요. 예시 문장을 통해서 정확히 동의, 반해가 먼저 통해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단어 하나를 외우더라도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이 들여지지 않으면 사실 단어 실력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휘를 저는 가장 먼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법이다 물론 다 중요하고 독해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또 어휘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어휘에서 많이 틀리거든요. 수학은 1등급 컷이 53점, 평균 37.4점입니다. 올해 겁니다. 올해 중간고사.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항상 문해력 얘기를 하는데 손님 책 잘 읽고 있지? 문해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문해력이 정말 거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 문해력이 좋은 애들은 일단 성적이 빨리 오릅니다.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문해력이 낮은 친구들은 일단은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좀 문해력 쪽으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정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뭐 책을 사든 뭘 사든 좀 국어에서도 좀 문해력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책들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 등급은 1등급 컷이 90점. 난이도가 그래도 과목가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그거 자체가 난이도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가 이번에 살짝 떨어지다가 반전이 일어나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수능특강 기반으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고요.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 국어에 대해 가장 핵심은 지금 중상들이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문법. 국어 문법을 아는 것과 아니면 많이 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아니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라도 문법을 정말 베이직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많이 잘 외워서 공부하면 따라가지는데 문법은 바로 하루아침에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시험은 이제 많이 좀 쉬워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좀 물리 파트가 살짝 상승한 이 정도의 시험이라고 보시고 쉬워졌다고 해도 사실 쉬운 게 아닌 게 1등급 컷이 90점이면은 그렇게 너무 쉽다 이렇게 봐지지는 않는데 와보고의 시험 스타일에 비해서는 쉬워졌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어차피 겨울쯤 되면 문제들이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풀리기도 하고 여기서 문제들을 내보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때 어느 정도 좀 가닥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고 영어는 일단은 독서고의 시험은 전체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난이도가 쉬운데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아이가 아니면 나 몇시 잘 받아야지 독서고를 간다 이런데 부지런하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또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은 많은데 이 친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사실 학번 겨우 끝내고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실수가 자꾸 건드려요. 그러면서 실수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 꼼꼼하고 열심히 한다. 그런 친구들이라면 뭐 독서를 가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살짝 위험할 수 있는 게 한두 개만 실수해도 뚝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동수가 그것들을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95점 9점에 나왔고 수학은 컷이 100점이네요. 네, 이 점이 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정말 문제가 간단합니다. 문제들은 범위는 많은데 숫자만 바꾸는 정도 간단하기 때문에 쉽고요.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도 매우 쉬웠는데 너무 쉽다 보니까 이제
독서고에서 하는 게 국어하고 영어를 모의고사 외부 지문을 카드로 꺼내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실력이 좀 있지 않은 친구들은 또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내줘야 되는데 시험은 자체는 쉬운데 외부 지문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아이들의 기본 실력이 좀 떨어지는 점수가 좀 안 나오게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와 영어, 영어가 원래 그랬는데 국어가 좀 그렇게 모의고사 식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1등 커트를 25년, 20년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와부고와 독서고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와부고를 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 공부에 대한 깊이도 있고 글을 좀 읽을 줄 알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이런 친구들에게 되게 맞고 독서고는 깊이보다 근데 좀 꼼꼼하긴 하는데 깊이 있게 파고들진 않지만 좀 꼼꼼하게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그럼 독서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비교해 보시고 아이들과 얘기해서 학교를 어디 갈지 좀 예상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와보고를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단순한 게 어쨌든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다 보면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에 아이 와보고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쟁에 놓이고 내 아이가 점수가 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저는 그래도 보낼 거라고 제 아이라면 저는 보냅니다. 내 아이가 와보고가 꼴등을 하다고 저는 보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잘 가는 친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그 노력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와보고를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방금 얘기한 거 똑같은 내용이지만 뭐 와보고와 독서고를 그런 식으로 좀 비교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와보고를 빌지만 또 이 아이의 성향이 독서고일 수도 있거든요. 제 눈에 실제 작년에는 이 친구는 와보고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친구가 또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 친구는 독서고를 가면은 더 잘할 것 같다 라는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또 그런 얘기들을 이미 다 결정이 나버리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빨리 이걸 선택해서 설명회를 한 이유가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꺼낸 거고요. 선생님들까지 다 와 계시니까 저 긴장되네요. 하고 있는 말 계실 때 괜찮은데 선생님들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이게 참 긴장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수시 경쟁력은 독서고가 수시로 되게 잘 가는 학교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 고퀄리티 학교를 가느냐 이제 이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고민해 보셔야 좋을 것 같고 독서고를 간다고 하면 일단은 좀 상위권으로 가면은 좋습니다. 그쪽에서는 좀 생기도 잘 챙기고 이것저것 잘 꼼꼼하게 봐준다. 근데 약간 상위권에 밀려나면은 생기부도 관리가 원래는 잘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조금 많이 좀 느슨해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와보고는 의외로 또 생기부도 좀 잘 챙기는 편인 것 같고 해서 좀 그런 거 그래서 좀 고민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기부만 좋아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올해 간 친구들 중에 3.5 그러니까 집으로 하면 2점 초중반 정도 되는 친구 중에 고대 수학과를 간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대를 간 친구가 있는데 주식당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TA로. 근데 그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정확하게 생기부도 잘 쓰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오면서 저는 잘 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성적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올해보다 더 중요해지는 게 생기부이기 때문에 생기부를 더 챙기시는 거에 좀 집중해서 드리고 생기부를 챙길 때 저를 이용 많이 하십시오. 와 계시니까 고등학생이 되면은 무조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생기부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수행평가 해주세요. 학생들이 먼저 얘기를 하면 다 도와줍니다. 지금 제가 수행평가하고 생기부 봐주는 3명, 수행평가는 한 25명 정도 봐주고 있거든요. 정말 수시로 보내는 애들이. 근데 그냥 다 도와줍니다, 무조건. 근데 이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아이들과의 이런 대화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윈터 때부터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조금 이제
짝짝해진 것 같으니까 질문 하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2.38 이 친구는 빼고 6점대, 7점대가 인솔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6점대 친구는 와보고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약간 정시로 간 친구예요. 정시로 의과대를 갔는데 한 몇으로 갔는지 맞추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맞히면 좋은데 학생들 주려고 상품을 챙겨옵니다. 몇일까요? 6. 아, 틀렸습니다. 국영수합입니다. 국영수합. 이름이 한번 합 몇? 합 몇? 아니 1, 2, 3, 4, 5, 6, 7 이렇게 맞아요. 네. 아니라? 네. 합 몇? 10. 합 5. 아, 그러니까 뭐 2, 2 이렇게 합 5. 찍으면 되는데. 7. 7. 누가 해볼래? 국민이 마지막 4. 아, 다 틀렸습니다. 합 8입니다. 네. 합 8로 이화여대를 용어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합 8을 약간 위험하긴 해요. 약간 위험하긴 한데 합 7이면은 안정권이고요. 합 8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형이 근데 이제 이래 갔는데 문제가 생겼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제는 100% 정시가 사라진다는 거. 네. 수시도 보고 생기부도 같이 보게 됐다는 거. 이게 이제 얼마 전 교육청에 나온 것 때문에 공지 때문에 정말 최신 정보라서 항상 바뀌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거의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점대 학생이 이거 사실 되게 맞추기 어려운데 7점까지는 안 가는데 정확히 제가 기억하기에 6.8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7점까지는 아닌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갔는데 외대를 갔습니다. 외대를 갔는데 학종으로 갔는데 이 친구가 뽑힌 건 부모님도 이해를 못하세요. 부모님이 왜 이해를 못하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해를 못하세요. 근데 저희가 추측을 했거든요. 이 친구 이름 때문에 학교에 붙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 친구가 서방학과를 붙었거든요. 이것도 질문을 한번 할까요? 여기 성은 모시고 이름이 이겁니다. 학교에서도 이거 설명할 때 몇 번 얘기하셨어요. 아, 뭐였어? 이름 맞히시면은, 네. 뭘까요? 러시아어가 서방학과. 거기 힌트가 있습니다. 네? 오, 러시아요? 네? 러시아? 네? 로시라고. 로시아. 로시? 네, 성이 오씨. 이름. 시야. 생각해보면 되게 쉽습니다. 다시 힌트를 드리면 러시아 갑니다. 서방. 네? 아, 오서반. 네. 그래. 옛날 이름. 네. 러시아의 아는구나. 오소련. 오소련 맞습니다. 네, 이따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네. 그래서 이렇게 간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독서고에서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 친구가 6점대로 중앙대 소프트웨어과를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가느냐 4점대만 돼서도 스카이를 갔다 갈 정도로 이 친구가 앱 개발이나 이런 것들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정받아서 간 친구도 있고 그래서 꼭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뭔가 생기부나 이런 것들을 잘 채워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농어촌에 대한 내용을 좀 여기 프로에다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따로 이제 프로를 보시면 사실 이 자료가 어떻게 보면은 더 궁금하신 게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자료를 얘기하자 그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28년 대입에 대한 것도 정리를 다 잘 해놨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어촌에 대해서 농어촌만큼 저는 사실 이쪽에서 혜택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말 큰 혜택입니다. 보시면 이제 친구들도 고등학교를 다녀보다 보면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아까 처음대로 1등급은 많이 늘었지만
변별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런 생기부가 합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생기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생기부를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학생들은 여기 와 있으니까 저한테 요청할 때 요청하고 학교에 또 궁금하신 분들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청한다고 비용 내거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지 전략이 어떠할까? 아이들이 대체로 중학교 때 물론 내신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그래도 좀 잘할 가능성이 많지만 또 정말 내신 점수가 높은데 또 와보고 와서 망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만큼 깊이가 없고 그냥 무조건 외워서 푸는 시험 이런 거에 또 강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내 아이가 그래도 내 아이가 탁월하게 보이시겠지만 좀 객관적으로 놓고 이 아이가 정말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압니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이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이 친구들 깊이가 어느 정도 다 보이거든요. 사실 다 보이기 때문에 꼭 상의를 하시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중학교 때도 절대평가하고 이제 고등학교도 5등급이 나누면서 어느 정도 나눠지는데 1등을 쓰니까 10% 이게 뭘 의미하느냐 독서지역 수학만 이제 좀 평균적인 것들을 비교해봤는데 독서지역의 중학교에 수학 평균이 70에서 80점대가 나온다고 하면 독서고등학 수학 평균은 수학은 약 55점에서 65점 와보고는 40점에서 50점입니다. 즉 여기에서 독서지역에서 내가 수학에서 90점대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이게 평균이라고 하는데 저는 내가 수학 좀 해요 하고서 와보고 와서 20, 30점 나중에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정말 수두룩하거든요.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깊이가 얼마큼 있는지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모의고사가 나가 있는 게 되게 좋은 반면에 수학은 이제 많이 뽑으셨으면 굉장히 일하는 거에 좀 집중적으로 한번 나가주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깊이 있게 정말 심화적으로만 좀 뽑아보셔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학생들 때문에 제가 놓은 자료인데 학생들이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해서 지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첫 학기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65%라고 했고 이게 제약사에서만 나온 거긴 하지만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결과 이렇게 나온 것들이 그리고 1등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거의 95%가 끝까지 1등으로 유지하는 편이고 이게 좀 무서운 얘기죠. 2등급 이상 올라가는 게 1.2%. 2등급 이상인데 이게 9등급제에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5등급제로 바뀌어서 뭐 조금 올라간다 한들 뭐 9등급제로 어차피 나눠서 본다 그러면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엄청나게 향상하는 친구들을 학원에서 가끔 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되려면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집중도 있게 오래 앉을 수 있는 거. 그것만이 답이지 그 외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에 시작할지 친구들이 신기하게 중2까지는 무슨 말을 해도 이런 말들 안 들리는데 지금은 조금 긴장을 할 거예요. 이 시기쯤 되면 중3도 좀 긴장을 하거든요. 좀 있으면 고등학생이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지금 스물스물 할 시기이고 그리고 겨울방학이 되면 애들이 노동하고 할 것이 다 텐트에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급하거든요. 마음이. 본인들도 지금 안 하면 망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원래 서머를 안 했었거든요. 작년에 처음 서머를 시작을 했는데 그 작년에 서머를 처음 시작한 이유도 항상 좀 늦다고 생각을 했어요. 1, 2월 너무 2달 만에 이걸 다 어떻게 잡아내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고 애들에게 좀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어서 사실 조금 당기기 시작했는데 이 당기기 시작한 게 약간의 효과를 본 것 같아서 작년에도 이제 올해 애들 성적 보면은 그래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번 좀 본 친구들이 추가생 이제 친구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생각을 해서 이 시간을 보고 약간 시험지는 보다시피 이제 와보고서 좀 여러이긴 하지만 지문 자체가 한 문제가 차이가 엄청나게 길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 문제표라면 와보고는 정말 꼼꼼하게 읽어서 자세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학도 그렇지만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지문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게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읽고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요점을 정리할 수 있는지 이게 여기 중요한 게 이거구나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출시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질문들을 좀 해보시고 사실 이 친구들이 가장 그래도 최근에 졸업한 친구들이라 학교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좀 질문 궁금하시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김태환 학생하고 남정원 학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제 뒤에 있는 그 동방생도 한번 나오래요. 아, 전 너무 오래돼가지고. 원래 얘기했어요. 그러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줄까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하시는 분께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질문을 거침없이 쏟아내셨는데, 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제가 받겠습니다. 진짜 와보고를 가면 그거 얘기도 되는 거?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죠? 네네. 와보고를 가면 여기서 독서랑 와보를 항상 견주잖아요. 와보고를 가면 웬만하면 다 꼴찌한다는 그거가 있어서 와보고를 잘 안 보내려고 하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선생님 말할 때도 꼴찌를 해도 거기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직접 좀 가신 분은 어떠신지 원래 잘하긴 했겠지만 덕서고 그런 학생. 그러니까 네. 제가 와봤는데 어쨌든 중3 때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와보고에 가는 애도 있고 독서고에 가는 애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은 그래도 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걔네들 보면 어쨌든 와보거나 독서거나 최상위권은 다 똑같다고 느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좀 달라지는 게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설렁설렁 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A, B, C도 하고 네, 점수가 좀 잘 나오니까 벼락치기를 하기도 하고 풀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와보고가 되게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중학교 때는 벼락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대학교 와서도 웬만한 벼락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달랐던 게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러면 뒤처지는 거예요. 저 혼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저 원래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집중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쟁력이 있으니까 네. 조금 미달이 돼서 불러가서 열심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제 친구 중에서 저는 문과가 아니었는데 문과는 이제 격차가 좀 커요. 상위 한 3명에서 5명 정도는 아예 그냥 스카이로 딱 가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뭐 체대 입시에 준비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2, 3년제나 그런 데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 밑에 친구들 중에서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분명히 얘는 6, 7등급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연대를 갔는데 그 연고전에서 만난 거죠. 그러대로 보니까 얘는 원래 있던 친구들이랑 한 고1 때까지만 놀고 다른 친구들을 사귀면서 습관이 시작했더라고요. 그게 얘네랑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독서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독서고가 사립고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있으신데 그렇다 보니까 또 면학분이 내려온 선생님들이 애들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편차, 좋아하고 싫어하고에 대한 편차가 좀 심하다, 차별이 좀 있다라고 저는 소문으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는지 아무래도 학종이 중요해지는 시대라서 어떤 것 그렇게 연합분위기나 이런 거 궁금하긴 하거든요. 선생님들 소개하는 거야. 네. 사실 사립이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졸업을 했을 때는 동시에도 그렇고 일단 선생님들이 학생을 그래도 좀 아껴주시는 분위기라서 막 성적대로 이렇게 애들을 나누거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학비 선생님에 관련해서는 그런 걸 걱정 안 하시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 중학교 내신이 약간 물내신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이 학교랑 같이 이제 선택을 하는데 덕소고랑 이제 와보고 선택을 하시면 이제 그 생각이 뭐 덕소고에서 아예 뭐 상위권으로 뭐 100명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아이들도 관리를 잘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제 또 와보고를 가게 되면 들어갈 때 아무리 상위권으로 중학교에서 그랬어도 이제 가면은 이제 뭐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 점수가 아니었던 점수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이제 졸업하는 졸업생들이니까 이제 얘가 어떤 성향이 이제 딱 보이시잖아요. 이제 중학교 때 어떻게 하던 아이들이 독서고로 가면 얘는 정말 유리하고 아니면 와보고를 갔을 때 어떤 아이들의 성향이 유리한지 이제 겪어보신 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중학교 때의 성향이 고등학교에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도 중학교 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았고 저도 막 댄스부 이런 거 하고 수업이 좀 잘 빠지고 했어서 그런 건 사실 댄스팬을 하면서 좀 많이 성향이 바뀌었거든요. 좀 습관 같은 거나 그래서 중학교 때의 성향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너는 못할 거야, 너는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저는 공부를 방학 때 좀 열심히 하면서 나의 성향을 좀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또 이어서 말하자면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긴 한데요. 일단 그리고 저는 성향보다는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멘탈이 약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좀 시작하면 이제 마음 편하게 먹으려고 하면 물론 너무 편하면 안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중2 때 처음으로 이제 그때는 중1 때는 자유학문제라서 중1 때 처음으로 수학 시험을 봤는데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C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중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해주셔서 결국 1등급으로 드디어 계속 1등급을 찍고 A를 찍고 고등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6등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다시 학원 저런 데 붙어 있겠지만 3학년 수학 성적을 보면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런 이유가 한 번 망했다고 해서 망한 것도 아니지만 한 번 그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 친구가 나는 수학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난 수학이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이걸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번 방학에는 아예 수학만 파자. 이런 생각으로라도 좀 평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딱히 성향이라기보다는 이런 얘가 다른 때는 다 나가더라도 학교나 학원 수업 시간에는 꼭 집중을 한다든가 집에 와서 자습 시간 자기가 정한 시간 동안은 나는 이걸 해야겠다. 오늘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꼭 끝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만 있다면 성향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와보고랑 중학교 때 수학 시험 스타일을 겪어보면 얼마나 일단 중학교는 제가 풀게 저는 수학을 그때 못하는 편인데 중학교 때는 제가 풀기로 전 내공주를 주신 거예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냥 다 풀고 하면 96점이네, 100점이네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중학교보다도 이제 모의고사를 비교하려면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이제 어느 정도 빨리빨리 푸는 친구들은 시간이 남아요. 왜냐면 다 뭐 100분, 90분, 80분 그러니까요. 근데 와보고 수학은 후반 가면 그냥 찍는 싸움입니다. 이게 문제를 다 읽고 푸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아까 보셨겠지만 분량도 그렇고요. 문제끼리 지문이 저희 때는 뭐 돌고래 문제라고 있었는데 그냥 거의 A4, B4의 반쪽을 한 문제가 차지할 정도로 기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문해력이기도 하고요. 시간 관리가 중요한 것도 그래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의고사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시간이 부족해서 모르는 문제라기보다는 아니 못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이 좀 남는데도 내가 이 개념을 몰라서 어떻게 손댈지 모르겠어서 못 푸는 문제가 많은데 이제 고등학교 와보고 들어가면 분명히 이따 나중에 선생님이 해설하시는 거 보면 아는 문제예요. 근데 60분 안에 이걸 다 풀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건 못 풀 거 안에 넘기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막 평균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6등급이었는데 한 30점 연습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그냥 앞에는 맞출 거 맞추고 뒤에는 뭐손 대다가 중간에 다 포기하고 이렇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스킬을 늘린다든가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 독서는 비슷하면 수학 같은 거 비교하면 중학교 때랑 보니까 거의 100점이 다 100점이고 하나 틀리면 확 떨어지는 그런 저희 덕수고는 아무래도 좀그 양으로 좀 공부를 보는 편이라서 그냥 꼼꼼하게 풀기만 하면 점수가 다 잘 나와서 한 80점 되면 3등급이 나올까 말까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랑 비교를 하면 특히 수학의 그런 사고력을 높여주는 그런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봤나 이 정도로 수학 성적을 평가했어요. 내신 준비가 수능 대비도 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 아무래도 와후고에 비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혼자 생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진짜 상위권의 학생이라면 그런 많은 문제들을 다루면서 자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개념이 변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뭐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변형 문제도 다루고 하다 보면은 내신과 수능 모두 다 저도 그래서 더 붙여 말씀드릴게 와보고는 이제 내신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정시 공부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깊이가 내신이 훨씬 더 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시 공부를 따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에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뭐 그 전에 텐트턴을 예습을 한 게 있고 이제 학원에 와서 복습을 하고 하는 게 거의 다지 따로 그렇게 정시 공부를 난 이제 정시 공부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와보고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신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신을 일단 다 해놓으면 내신에서 이제 1등급, 2등급을 맞을 수 있는 정도면 모의고사 때 1등급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보 같은 경우에 독서는 이제 많은 양을 있는 그대로 준비한다는 것 같고 독서는 보신 거고 와보는 어쨌든 기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의 선행을 또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게 뭐 학생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1회독을 한 친구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범위를 이미 한 번 돌리고 온 친구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고등학교 와서는 이건 몇 명이긴 한데 대학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자기 있는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습이 저는 이제 거의 필수가 되거나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까지 예습이 굳이 필요할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학교 수업 잘 따라가면 되는데 였는데 이제 학교 수업만 들어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연습을 해야 되고요. 또 뭐 학원에서 복습도 하겠지만 예습 복습이 거의 필수가 된다고 보여져요. 네, 이렇게 이해는 되나요? 보통 와보 들어가는 친구들, 뭐 이제 저희 지역도 있고 이제 다른 지역도 있으면 좀 하는 애들은 그렇게 중과장을 한번 보고 왔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그나마 이제 애들이랑 경쟁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이 얘는 이미 하나를 돌리고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따라가려면 이 정도 해야겠구나. 라고 그 정도 목표 설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5.18 시험이 거의 교사과랑 같이 이게 맞물려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요. 심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기본 선생님도 쉽다 이렇게 보면 이해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보여지는 게
제가 있을 때는 일단 고3 때는 거의 수능 거를 거의 공부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때는 이제 너희 정시 공부해라 하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고요. 고1, 고2 때 수능 공부가 거의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1로 들어가도 사실상 정시로 따지면 고3 수준인 정도여서 그렇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일단 박수로. 많은 의문점이 있으시겠지만 궁금하시겠지만 따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아무 때나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래도 영어를 원영 쌤이 끝까지 1등으로 미국 가셨고 수학 6등급을 1등급으로 또 현우 쌤이 만들어서 가셨기 때문에 두 분 다에게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될까? 약점 보완, 선행학습, 학습방이라고 썼는데 저는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학습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집에서 혼자서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긴 하지만 특히 남학생들은 저는 좀 강제로라도 지금 다 여학생들도 많고 남학생들도 분명히 있지만 남학생들은 좀 강제로라도 집어넣는 그게 좀 효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 여름에는 제일 좋은 피서지를 학원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원래 저희가 10-10인데 9-10으로 바꿨고요. 토요일도 원래 안 했는데 토요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라서 토요일은 5시까지인데 5시에 끝났는데 그 주에 이제 제가 플래너를 다 짜거든요. 플래너대로 계획이 안 돼 있으면 토요일은 무한으로 남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애들이 일단 왜냐면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나는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말해서 난 못해 하면은 안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이 시기 때 이 친구들이 하겠다고 한 친구들이 들어와도 또 2학기가 들어가면서 2학기 때 제가 주말 탱크를 했는데 사실 그건 조금 무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얘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건 좀 무리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서머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서머를 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약간 생기부를 설계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아이들이 전공을 뭘 하고 싶은지 찾아내야 되고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나가야 될지를 미리 좀 짜놓고 가야 이제 겨울방학 때 성적 관리만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일단 좀 그쪽에 좀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름땅이나 이거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시간이 있는 것 방금 전에 얘기 드렸고 집중 환경을 저희 TNC생들이 도맡아서 여기에서 하고 계십니다. TNC생들이 항상 상주에 계시고 같이 있으면서 당연히 졸거나 하면은 뭐 너무 피곤해하면 한 10분 정도 재워주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좀 다 깨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이제 아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제 저도 이제 자주 참여해서 같이 있는 상태고 왜냐면 저는 이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올려보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없지만 계속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특강을 특해서 한다. 저는 사실 특강을 여러 개 하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이 친구가 정말 약해서 이 하나를 딱 시키고 싶다 하는 것만 딱 골라서 하시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설계를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본인의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게 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습관 형성 대로 자기 주도를 어떻게 아이들이 해나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10-10만큼은 학원에서 되게 좀 항상 좋은 평을 받거든요. 학부모님들이 끝나고 나서 후기를 써주시면 항상 많은 칭찬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힘입어서 또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가장 좀 하는 게 학습량이나 태도를 매일 관리를 합니다. 이 친구가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대충 설렁설렁 하는지 보면은 플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 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멘토들이 짜서 같이 상의를 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보완점이 뭔지는 제가 좀 찾아가지고서 TA생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그런 보완점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한 대로
목표의식 같은 걸 더 많이 세워져서 이 친구들이 어떤 공부의 방향을 잡아갈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의 객관화. 이 객관화라는 말을 처음 꺼낸 친구가 제가 텐텐하기 전에 산문지를 쓰게 하는데 이번에 텐텐에 뭘 얻어가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이 성적의 객관화라고 쓴 친구가 저 남종훈 학생입니다. 그 친구가 성적 객관화를 써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이런 말을 중3이 쓴다고 해서 제가 이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한테 어제가 좋아했는데 너 때문에 이 말을 내가 쓰기 시작했다. 성적 객관화를. 사실 되게 중요하지. 왜냐면 아이들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거든요.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지역 얘기도 있는데 또 지역에 나온 사람은 다 오네. 성적 객관화를 얼마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아까 말하신 대로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학원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다 보기를 계속 애들한테 하는데 아이들이 사실 자기 자신 있는 것만 다 보거든요. 영어만 못하지, 수학만 못하지. 자기 잘 보는 것만 보는데 그러면 사실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만 아니라도 우리 이제 시험 볼 거야 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봐서 내 수준이 정말 어딘지를 계속 추적해 나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게 이런 다들 이제 학부모 이제 평가를 해주신 것들을 붙여놓은 것 같고요. 저기 있는 저 이지영 저 친구가 와보 2학년인데 왜 왔죠? 이지영 씨 왜 왔죠? 앞에 딱 이 친구 이름이 있는데 딱 왔네요. 이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앞발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보고 1학년 애들 또 저 친구한테 많이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시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앞발이냐면 영어를 처음 들어올 때 영어 학원을 안 다녀서 비반으로 시작을 해서 1년 만에 아너스반을 가고 아너스반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탑을 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깊이를 논하자면 저 친구를 논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할 줄 아는 친구예요. 예를 들면 뭐 영어 하나를 지문을 하더라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영작도 다 해보고 그걸 다시 구조도 해보고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데 텐텐을 시작하면서 저 친구가 저랑 잠깐 얘기했던 게 아마 국어와 영어를 하지 말고 약한 부분이 수학이었나? 거기에 투자를 다 쏟아라 해서 2달 동안에 수학을 쏟아 부었는데 그때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2월 말에 딱 2등까지 오더라고요, 성적을. 모의고사로 오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거의 정도 탑3 안에 드는 친구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친구고 그래서 학원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학생입니다. 학원에 놀러 오는 친구입니다.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수업 오는데 와서 얘기하고 가고 그 외에는 다 공부하는 친구입니다. 몇 시간 잤어도 4시간 잤어요. 이런 친구라서 그런 앞발이 근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텐텐을 시작을 하게 되면 동원할 때 당연히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제출을 해야 되고 식사 시간에만 나눠줍니다. 근데 이거로 인해서 남학생들이 약간 중독 증상이 보이긴 하는데 그 중독 증상이 한 일주일 가면 애들이 또 없어도 잘 생활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러면서 애들 게임 끊고 웹툰 끊고 하는 친구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썸머는 좀 3주간 쌓였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윈터 때 2달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이 다 끝나지거든요, 정말.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자습 시간을 확보한다는 거, 플래너가 작성을 시키면서 이렇게 아이들 플래너를 꼼꼼히 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립 시간 체크 관리는 10-10 운영 교도관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계속 보냅니다. 왜냐면 아이들 학원일 수도 있으면 학원을 갔다 올 수도 있고 갔다 나갔다 어떤 학생 또 왔다 실시간으로 계속 학부모님께 알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랑은 이제 2번의 면담을 하는데 성적하고 말한 대로 이런 어떤 자기 설계 어떤 목표로 공부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성적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또 시험을 한번 봐보고 끝날 때 한번 봐보는데 사실 서머 때는 성적이 확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하시기에는 조금 짧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는 친구들은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머를 만약 한다 하면 이게 친구도 있지만 저는 하나에 좀 집중하는 다른 것들은
조금 이렇게 한번 읽어봐주는 식으로 하고 하나에 최집중을 해서 이 하나가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신감이 또 성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멘탈 관리 잘하라고 아까 얘기하던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멘탈 관리를 잘하는 거에 하나의 효과도 하나의 성적이 쭉 올라가는 현상을 보면 자신감이 엄청 붙거든요. 그런 자신감을 하나의 과목으로서 좀 쓰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관리도 있고 코칭 관리는 뭐냐면 지름답 시간을 제가 다 정해놓고 원래는 지름답 시간 했는데 이 지름답 시간에 하는 친구만 하는 거예요. 10명 있으면 한 3명, 2-3명 이렇게 하는 도움이고 나머지 애들은 잘 스스로도 안 하기도 하고 질문 안 하시는 분 안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토요일 날 그냥 무조건 다 클릭 넣자 라고 짜서 토요일 짠 거고요. 그냥 질문이 어떤 이끌마다 다 집어넣고 풀리고 질문하게 하자 해서 이번에 새로 학습 클리닉을 만들자고 해서 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개인의 관리를 다 들어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가 항상 끝나고 나면 그냥 토끼를 그냥 그대로 다 써달라고 하거든요. 부탁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학생들이 쓰는 거고요. 뭐 쓴 친구도 있고 안 쓴 친구도 있지만 사실 저는 거의 비슷하다가 6% 쓴 게 써마디 6%라는 거는 저는 얘들이 좀 약간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별로 향상이 안 된 친구가 제가 볼 때는 7월 40% 나와요. 이 3주, 4주 동안에 엄청난 발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이걸 끝냈다라는 자부심이 느껴져서 그래도 이렇게 뭔가 달라졌다고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크게 변화된 게 공부 습관 개선, 집중력 향상, 저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많이 썼더라고요. 사실 습관적인 것들을 제자리에 앉아서 그 오랜 시간을 앉아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습관이 잡히는 것과 그러면서 8개월 쓰면 어느 정도 공부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집중이 향상된다는 거, 이 부분들을 저는 좀 아이들이 습관을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네, 학부모님들이 이건 그대로 써주신 건데 학부모님들은 일단 아이들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만족하시기 때문에 다 그냥 만족도에만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그 고생하는 시간만 봐도 안쓰럽잖아요. 안쓰럽기 때문에 그냥 되게 만족도를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핸드폰 자제 이게 조금 눈에 띄네요. 네, 핸드폰 자제 거의 아마 남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주지 않았을까. 핸드폰 자제는 여학생들도 많이 하는데 남학생들이 게임 때문에 정말 게임만 끊어도 등급이 올라간다는 말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놈의 게임을 안 하면 실제로 겨울에 캠핑 안 하는 친구들은 다 게임을 놓기 싫기 때문에 안 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이 게임을 도저히 못 끊겠어가지고 그 정도로 남학생들한테 핸드폰을 좀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후배들한테 친구들이 썼던 내용들이고요. 일단은 두 학생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붙였는데 저희 썸머를 하면서 이제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현재 1학년이라서 이름을 좀 감췄고요. 일단 이 친구가 썸머 때부터 해서 이제 윈터까지 왔는데 국어가 약간 좀 애매하게 좀 비슷하게 가는 반면에 이제 영어가요. 이제 국어하고 수학은 약간 상향으로 쭉 치닫았는데 여기에 등급이 약간 미치게 계시나요? 이 친구가 중간고사 시험에 몇 등을 맞았을지. 이 그래프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뭔가는 올라가고 뭔가는 떨어지고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다 어느 정도 잘 보긴 했는데 일단 수학은 1등급을 맞았고요. 네. 1등급을 맞았는데 끝자리에 맞았고요. 영어는 뭔가 좀 가다가 약간 하향색을 좀 가는데 다른 데 이과 쪽에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2등급 극초반으로 갔습니다. 사실 점수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까만 대로 이 시기 때는 막 등급 1등, 2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제 갔고요. 일단 국어도 1등급으로 갔다고 들었기 때문에 거의 그 지금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는 사실 이 학생은 지금 저희 학원 학생이 아닙니다.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학원이 다른 학원 갔는데 이번에 시험 끝나고 그저께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이관에서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또 썸머를 하는데 그 썸머라고 하고 싶다. 시간이 안 맞아서 하여튼 찾아왔었는데 그 친구한테 너 이름 한번 쓸게 하고 허락받고 제가 쓴 거고요. 그저께 왔는데 그저께 급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보시면은 국어는 이렇게가 있고 수학은 여기고 영어는 이런데
약간 등급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덕소를 계속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3번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겨울에 학교 선택하기 전에 이 친구는 마법고를 보내야 된다. 근데 그 이유는 단순한 게 무조건 마법고에서가 아니라 이 친구의 공부의 깊이를 봤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깊이가 남다르다는 걸 느꼈던 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공부를 딱 하는 친구예요. 영어를 해도 단어 하나 외워도 정말 예문을 통하고 동의를 꼼꼼하게 외우려고 하고 이런 습관들을 제가 보거든요. 이런 친구는 마법 가야 된다. 근데 형이 덕소고에서 성공한 케이스가지고 좀 어머니가 좀 약간 안절부절 하셨는데 무조건 보내셔라 했는데 이번에 너무 잘 보냈다고 얘기를 톡으로 오셨어요. 어머니도 오셨고 아이도 이제 찾아와서 이번에 썸머가 좀 하고 싶다. 시간이 안 맞더라도 일단 특강이라도 좀 하고 싶으니까 텐텐을 하고 싶다고 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중간고사 때 총합 1.3 나왔습니다. 거의 전교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죠. 너무 잘 나와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번에도 좀 시험 잘 본 것 같다고 찾아왔었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좀 면밀하게 아이들을 그냥 저희가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을 최소한 2-3번은 치러가야 저희가 분석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 본다고 하면 꼭 아이들이 와서 좀 응시할 수 있게 그래야 저희가 분석이 잘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신청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고요. 제가 또 궁금하신 분 있거나 하실 수도 있고 제가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드릴 생각입니다. 연락해서 이것저것 얘기도 할 겸 하고 일단 저는 오늘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좀 느끼는 바가 많아야지 부모님들은 다 시키고 싶으신데 아이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아이들 반으로 들어가서 많이 좀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저희 특강 시간이 쭉 있는데 특강 팜플렛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특강 계획들 한번 보시고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이 뭐가 맞겠는지 시간을 보시고 좀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특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뒤에 금액표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특강을 하게 되면 썸머를 하게 되면은 사실 특강을 하고 수업을 빠지게 되잖아요. 수업을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좀 줄였다고 생각을 해서 할인을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썸머는 저희가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윈터에서 항상 금액을 많이 좀 낮춰서 보는 편이고요. 네. 그렇게 좀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또 질문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끝나고 질문을 하실까요? 네, 뭐 바쁘신 분 계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날 좀 유명한 분이 오세요. 학원에 8월 22일 날 물론 또 공지를 하겠지만 이분은 그냥 정말 저희들이 좀 찾아보면 인터넷 찾아봐도 다 아실 분이기도 하고 현재 PD로 계시는데 EBS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아이들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강연을 하시러 오시기 때문에 전혀 이런 거는 상관없는 설명하기보다는 좀 유명하신 초청해서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니까 꼭 이건 또 아이들이 들어도 더 좋기 때문에 꼭 아이들하고 함께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